자, 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을 해볼 텐데요. 장혜랑 EBS 사장께서 자진 사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장혜랑 사장 임기가 끝나서 이제 공모를 했잖아요. 방통위가. 그렇죠. 네, 공모를 했는데 이제 공모 결과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하고 누군가를 선임하지 않은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근데 최종 후보에 장혜랑 사장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래도 아무튼 아무도 안 선발한 거죠. 근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제 재신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라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방통위는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뭐 EBS 안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EBS 노조와 장혜랑 사장과의 갈등이 있었고, 뭐 진실 공방도 있지만은 진실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벌어진 사안 그 자체도 자체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해결 국면을 맞지 못한 것,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것,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아무튼. 자, 두 번째로 공영방송 이사 정치권 아닌 시민이 뽑아야라는 이 내용은 김석 부장님이 좀 해주실래요? 방송독립시민행동에서 이제 지난 5일 그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지난 3일에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 통과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이제 방송독립시민행동에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입각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네. 방송독립시민행동에서 이제 요청한 것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이제 종사자 대표를 좀 의무적으로 포함시켜라. 그리고 지역 대표성, 성평등, 다양성 등 이런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사회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을 하도록 법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사장 선임을 할 때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할 때 현재 이제 이사회가 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를 개선을 해서 시민 대표의 의견을 40%, 종사자 의견을 30% 그리고 이사회 의견 30%를 반영하도록 법에 좀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지역이나 분야, 계층 대표성을 고려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추천으로 이제 위원을 뽑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시청자위원회에 이제 다른 권한 같은 것들을 좀 더 요청한 부분들이 있는데 방송과 관련한 사항 보고와 또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 노사중재 기능 또한 부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노사가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같은 경우 이게 법제화가 될 때 만약 합의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약간 대치 국면, 파행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를 대표해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인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같이 논의해가지고 같이 합의해서 저렇게 최소한의 것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그러니까 언론 단체와 현업 단체들이 방송 독립 시민행동에 다 같이 들어있으니까요. 약간 온도차가 다 달랐잖아요. 그동안 생각한 게. 근데 저게 최소한으로 요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요구를 내놓은 것이고요. 저거 말고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방송통신 관련된 그 기구, 정부 기구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 논의기구요. 그래서 이 저희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앞으로 아마 이제 올해는 이 정도로 저 정도의 것만 발표하고 지나가고 내년 초에는 반드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사실 우리 제가 최근에 오마이뉴스 오연호 사장하고 이제 그 소식지 때문에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연호 사장이 막 요즘 생뚱맞은 거 하잖아요. 막 덴마크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런 갑자기 그렇게 쑥스러운 것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왜 옛날에는 우리랑 같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치를 가지고 싸우다가 왜 요즘 그렇게 약간 문화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할 때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정권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권을 바꿔도 그 사람이 자기의 5년 내에 나올 실적만을 주로 생각을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크게 보고 길게 보는 그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거를 자기가 이제 경험을 했다. 대부분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래서 정권을 바꾸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그거는 좋은 것이지만은 정권만 바꿔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방송 관련된 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권을 바꿨으면은 뭔가 금방 막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 애초에는 처음에 기대한 바도 크지만 그죠. 사실 지금 현재 방송통신 이 영역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요. 근데 이 빠른 상황에서 좀 긴 흐름으로 이 옛날 제도에서 바꿔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당장 이번 달에 뭐 다음 달에 뭘 해라 이게 아니고요. 좀 한 1, 2년 정말 장고 끝에 미래를 좀 바라보고 하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거듭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그냥 사람 하나 앉혀놓으면은 누군가가 뭔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히 유튜브 관련된 이야기나 요즘 가짜뉴스 이야기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좀 이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규제 일변도로 가자는 말도 아니고요. 어찌됐든 국민의 어떤 그 정서와 뭐 정보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언론과 이 미디어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정부기구를 만들고 어떻게 규제하거나 육성하거나 뭐 해결해 나갈지 이런 것을 하는 그 논의를 좀 길게 하자. 좀 차분하고 길게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뭐 이런 것 과기정통부 이거를 당장 뭐 어디를 어떻게 합치고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그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해결도 안 되거든요, 사실상. 해결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짧으면 1년, 길면 2년까지도 그런 논의를 좀 차분하게 진행해서 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그런 결과로 관련 기구가 출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기술 발전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서 미디어를 소비하거나 미디어들이 이제 어떻게 생산되는가도 굉장히 많은 것은 또 변하고 1년이 지나면 그렇죠. 변하고 2년이 지나면 또 변하고 할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논의하고 합의해야 되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도 언론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우리가 네.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잘 유지하고 그러니까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얘기하려면은 좀 긴 호흡이 필요한데 너무 단기적인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는 방식도 약간 땜질식으로 좀 약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사회적 논의기구를 가져가자라는 논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정부 여당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시민단체들이 이게 뭐 법을 통과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네네. 근데 정치권이 과연 지금처럼 좋은 자기네 뭐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사람을 포기하면서 국회가 그거를 안 해줄까요? 네.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겠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강하게 그 박홍근 안 우리가 예전에 냈던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낸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언론노조를 주축으로 해서 냈던 그 안을 그 안만 받을 수 있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사실은 우리 스스로 악수를 뒀다라는 생각도 거듭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정치권은 그 자신들의 권력이니까 놓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법이 낫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는 정치권에서 뭐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BBC도 사실은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대의기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너무 근본적인 불신이 있는 거예요. 국회 자체를. 국회 자체가. 그러니까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면은 이런 안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계속 아니야 우리는 못나 우리는 이 권한 못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너무 무책임한 거죠. 방통위가 KBS의 상위 직급을 줄여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고 시정명령이란 것은 뭔가를 위반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KBS에게 제어가 조건으로 상위 직급을 줄이라는 것을 이제 내놨었나 봐요. 근데 이걸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방송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또다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KBS는 2017년 제어가 조건에 따라서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 감축을 골자로 하는 직제 규정 정원표를 개정해서 제어가 후에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KBS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직급체계 개편에 따른 승진 비율 감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서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KBS는 노조 설명회와 이사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방통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간 연장 요청했으면 그냥 기간을 연장하면 해주면 되겠지만 저는 이게 좀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려줘야 이 KBS가 뭔가 이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뭐 이런 부분을 좀 해나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 아닌가. 예전 같으면은 안 냈을 거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것 같고 그런 건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허욱 부위원장은 제어가를 받을 때는 계획을 제출하고 이후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행태가 묵인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이렇게 밝혔고 다른 위원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공영방송사가 경영위기라고 한다. 감사원 지적이 없더라도 과도한 비용 문제 등은 자발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고통 분담을 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KBS 내부에 이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임금을 아무리 이게 본인들한테는 이제 당연시된 거거든. 이 지금 그쵸.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높은 임금이잖아요. 그쵸. 높은 임금이라고 해도 본인한테는 일상이 돼버린 건데 주변에 다 그렇게 받고 있고. 이거를 이제 줄인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뭐 상위 또 사실 이게 상위 20%면은 위에 있는 직급들을 줄여 나가는 거잖아요. 네. 상위 직급들은 그렇지만은 또 내가 승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KBS 내부 그 종사자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뭔가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 뭐라 그러죠? 이 새로 그 비정규직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려면 어딘가에서 파이는 파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KBS나 그러니까 KM 모두가 굉장히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공이 알고 그래서 중간 광고 해달라고 난리치는데 네. 중간 광고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전혀 조금도 어떤 그런 뭔가를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숙제라 제가 뭐라고 이거 너무 뻔뻔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스스로 자구책을 내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게 아마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노조가 아직 이제 두 개가 팽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노조와 구노조 이게 노조가 오히려 단일이면은 이런 합의를 하면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두 개로 나눠져 네, 있어요. 두 개로 나눠진 노조가 사실은 계속 눈치를 보면서 밀당을 하고 있는 그 주기이기 때문에 또 세 개 아닌가요? 세 개지만 사실상 사이즈를 봤을 때는 두 개라고 봐야죠. 아니 근데 하나는 또 네. 고위에 있는 저기 예, 네. 협상력에 협상의 주체로서는 네, 그렇게까지 세 개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가장 많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적용이 되는 거라 가지고. 네. 근데 예. 확실히 근데 사람들이 왜 KBS 수신료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뭐 니네가 좋은 컨텐츠를 내놓지 않으니까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크긴 하지만 약간 박탈감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서들도 사실은 좀 읽을 필요는 있다. 방송사 종사자들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한 번 입사하면 진짜 완전 평생이 보장되는 사실 그런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조직이 돈을 잘 벌건 그러니까 뭐 수입을 제대로 하건 콘텐츠를 잘 만들건 못 만들건 우리 사회가 무조건 이걸 떠받들어 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 아무리 내가 공영방송을 좋아하고 전 진짜 공영방송 찬양론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조건
되나? 무조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용이 없거나 그리고 본인들은 그냥 정말 이 뭐 기득권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분명히 더 이상은 어떻게 뭐랄까 동의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보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지상파 그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거 안 해서 뭐 시정명령 받았다 그러면 사실 뭐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